셋, 둘, 하나. 시작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소단원 학교 주변 지역의 생물 분류하기. 참고로 요거는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자,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 했었나요?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 그래서 58페이지.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 자, 생물을 분류하는데, 자,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생물을 분류하는 거, 세포 내에 핵 있죠, 핵. 핵이 있는지랑 광합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5개로 분류하면 일단, 자, 첫 번째 동물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물계, 세 번째 균계, 그리고 네 번째 원생 생물계, 그리고 다섯 번째 원핵 생물계. 자, 아무래도 자, 요쪽으로 갈수록 고등생물이겠죠. 고등생물. 고등생물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게임으로 생각하면은 아이템들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거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거죠. 마늘 다.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사양이 낮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양이 낮음. 컴퓨터 사양이 낮듯이 사양이 낮음. 위로 올라갈수록 사양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물이 제일 사양이 높겠죠? 자, 컴퓨터로 치면은. 자, 그래서 동물의 대표적인 칙은 핵이 있고 다른 생물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고 운동성이 있다. 자, 그리고 식물류의 특징은 우리 알고 있는 대로 핵하고 세포벽 그리고 광합성. 누구죠? 엽록체. 이렇게 통해서 엽록체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뿌리, 줄기, 잎으로 발달, 육지 생활. 자, 우리 균계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버섯이랑 곰팡이. 얘도 역시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스스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어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 우리 곰팡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식빵 같은데 많이 생기죠? 식빵을 양분으로 하고, 이런 버섯류들은 이렇게 죽은 나무 주변에서 양분을 얻어갖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광합성은 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자, 원핵 생물계 먼저 했었죠? 원핵 생물. 이때 핵은, 자, 우리 초기의 핵이라고 그랬어요. 초기의 핵. 자, 아무래도 사양이 떨어지니까 초기의 핵. 자, 핵이 없다. 실제로는 핵막이 없다고 그랬죠? 핵막이 없고, 그 안에 유전물질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도 세포벽이 있고, 자, 대부분 세포 한 개. 자, 근데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도 쓰게 된다. 그리고 크기가 매우 작아서 현미경으로 관찰. 그래서 염주말 같은 경우는 광합성. 얘는 보세요. 여기 엽록체가 있죠?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대장균하고 이런 애들 없겠죠? 요 안에 핵막은 없지만 이렇게 유전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원생 생물계는 자, 초기의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기의 생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지 않은 초기의 생물. 그래서 자, 이미 업그레이드된 생물인 동물, 식물, 균계를 제외한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물이에요. 대부분 세포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아메바하고 집신벌레, 단세포라고 그랬죠. 근데 세포가 여러 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다시마처럼 광합성. 그래서 여기 다시마는 육안으로 봐도 다세포죠? 세포가 많고, 초록색인 걸 보니까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분류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인 여기 봅시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원핵 생물에 해당하는 거는 충치균, 대장균, 염주말. 그리고 원생 생물에 해당하는 건 아메바, 집신벌레,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흔들말. 흔들말 같은 경우도 원핵 생물이라고 그랬죠? 원핵 생물. 책에 나온 건 좀 알고 있으세요? 파래 같은 경우나 유굴레나는 둘 다 원생 생물. 그 다음에 고사리는 그냥 식물이라고 그랬죠? 식물. 책에 나온 건 최소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판다, 이건 넘어가고. 자, 학교 주변에 뭐 개미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것저것 있죠?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보세요. 뭐 연못이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보고 현미경으로 보고, 자, 이런 거 그냥 쑥쑥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기는 우리 이미 풀었죠? 자, 우리 세 번째 소단원. 자, 어디냐면은 세 번째 소단원이니까는 어디냐면은 지금 생물의 다양성 보전. 자, 그래서 중단원이 이제 바뀌었죠?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자, 요게 대단원. 대단원. 여러 번 했죠? 자, 요게 대단원. 잘 써지네요. 대단원.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꿀까요? 자, 그리고 얘는 중단원이라고 그랬죠? 중단원. 그래서 우리 생물의 다양성 보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생물을 보존할 수 있는지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생태계란 말 들어봤죠? 자, 생태계란 용어 들어봤고,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그리고 생태계를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 먹이금을 먹이사슬 그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생태계는 환경오염이나 지나친 개발로 파괴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네 보세요. 얘네들 우리 뭐예요? 산호죠. 산호. 우리 전에 봤던 바닷가에는 산호와 잘피들이 예쁘게 다 나와 있었는데 이건 뭐 거의 죽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염된 바닷속에 산호들이 이렇게 죽어갖고 색을 잃었고, 그 사이에 같이 공생에 함께 살던 물고기들도, 자, 산호와 함께 살던 생물들도 다 사라졌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할지. 자, 얘네들은 소단원이라고 그랬죠. 소단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소중한 생물, 이것도 소단원. 소단원. 소중한 생물의 다양성. 우리 배운 거 볼까요? 자,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그리고 이런 것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이렇게 도토리 줍지 말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가져가면은 다람쥐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가져가요. 자,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보존은 생태계 유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그래서 생물은 환경과 어우러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도 여러분 환경, 여러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자, 이건 여러분 이렇게 젠가죠, 젠가. 젠가 놀인데, 젠가 안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생태계죠, 생태계. 생태계. 다양한 생태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젠가를 하나씩 끄집어내면은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겠죠? 그런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넘어오고, 자, 그림 먼저 볼까요? 자, 그림 2-14 보면은 생물의 다양성의 크기에 따른 생태계의 먹이그물. 가는 보세요. 가는 생물의 다양성이 큰 생태계, 난의 생물의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고 식물도 있고, 자,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의 먹이가 되고, 얘한테도 먹이가 되고, 크릴에도 먹이가 되고, 크릴은 펭귄한테 먹이가 되고, 또 이 고기는 또 펭귄한테 먹이가 되고, 또 펭귄은 범고래 먹이가 되고, 또 펭귄은 얼룩무늬 물범 먹이가 되고, 얼룩무늬 물범은 또 범고래 먹이가 되고, 이렇게 먹이사슬이 다양하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얘는 보세요. 자, 얘는 심플해요. 식물성밖에 없어요.
식물성 플랑크톤만 있고 그 위에 남극 크릴, 아델리 펭귄, 범고래.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자 아까 이쪽들은 만약에 아델리 펭귄이 만약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좀 양이 줄거나 숫자가 줄었다. 자 그래도 자 범고래는 아델리 펭귄이 없어도 얼룩무늬 물범이라든지 코끼리 물범 등 다양한 거 뭐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아주 큰 문제죠. 큰 문제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한 곳에서는 한 종류가 사라져도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뭐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경우, 자, 생물 다양성이 단순한 경우, 만약에 아델리 펭귄이 사라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범고래가 굶어 죽겠죠? 그리고 만약에 남극 크릴이 사라지면은 자, 아델리 펭귄이 사라지겠고, 그리고 또 범고래가 사라지겠고, 그러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얘가 없어져 버리면 위에 있던 남극 크릴, 아델리, 범고래도 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밑줄 쳐봅시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생태계는 자, 다양한 먹이 관계로 얽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태계 그리고 먹이 관계, 먹이 사슬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아까 그림 했죠.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복잡. 자 먹이 그물이 복잡. 자, 나와 같은 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단순. 자, 그래서 나와 같은 생태계가 더 쉽게 파괴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자, 사라진 생물이 사라지고 그럼 먹이 관계에는 생물들이 더 큰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보존 유주는 생태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이라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우리의 삶은 자 그림으로 볼까요? 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물의 다양성.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벼 이거로 쌀 얻죠. 쌀 밥 먹죠 여러분 밥. 그리고 보리로도 보리밥, 밀로는 여러분 빵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 갖고 식량 자원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목화 알아요? 목화? 자, 요 목화라고 요새는 거의 보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직접 심어갖고 키웠는데 지금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목화를 볼 일이 그리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주 가끔 있죠, 가끔. 아주 가끔은 이렇게 목화가 보이기도 해요. 근데 거의 아주 가끔이죠. 아주 가끔 그럴 때만 목화가 보이지 지금은 보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이 또 쳤네요.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자, 이거 목화라고 해요, 목화. 목화를 통해서 여러분 뭐를 얻냐면은 얘를 뭉쳐갖고 실 있죠, 실. 실인데 뭐로 된 실이냐면 면으로 된 실. 그래서 면섬유는 옷을 만드는데 쓴다. 그래서 여러분 옷 중에 뭐 면 100%, 특히 여러분 속옷 같은 거 있죠. 속옷 같은 거에는 면티 있잖아요, 면티.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쓰는 게 목화예요, 목화. 옷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 거의 재배하지 않고 이제 외국 같은데 그런 데서 많이 재배해갖고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당나무 같은 거는 자, 여러분 한지 알죠? 한지 여러분 한옥집 같은 데 가면은 유리를 사용하지 않고 창틀 같은 거 있죠. 창을 만들 때 유리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로 붙여요. 종이로 이렇게 유리 대신 이렇게 문틀이나 창틀 같은 거 있죠. 문틀이나 창틀. 자 거기 안에 보통 우리 유리를 사용하는데 얘는 한지를 써요. 이 한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 당나무가 이렇게 생겼네요. 저도 처음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주목나무. 주먹이 아니라 주목나무예요. 주목나무 이렇게 껍질 있죠. 요게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껍질에서 얻은 성분은 항암제. 항암제라는 건 암에 저항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거 있죠. 숲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우리 몸과 마음. 여러분 이제 숲 같은 데 가면 기분이 좋고 그렇죠?
그냥 음이온이나 피톤치드 같은 게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기분도 좋고 건강도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럼 보면은 암 걸리거나 아픈 사람들이 산에 가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책으로 보면은 생물이 얻은 원료로 식량, 아까 우리 얘기했죠? 섬유, 옷 같은 거, 종이, 의약품 등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아까 자연에서 여가 활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이런 거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아주 큰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숲을 만들거나 뭐냐면은 피톤치드를 만들거나 음이온을 만드는 거는 무척 힘들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계속 쭉 보면은, 자, 이러한 혜택은, 자, 자연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얻는 혜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도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자연환경을 누리는 게 아니라 생물들도, 다른 생물들도 이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도 각자 이런 소중하다. 생물들도 이런 자연환경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다음 페이지 또 보면은, 자, 파괴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림 2-16과 같이, 자, 얘 보세요. 오랑우탄. 아유, 표정부터 어둡죠? 그래서 보르네오 오랑우탄인데 멸종위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재를 얻거나 집과 길을 만들면서 서식지를 파괴해. 그러니까 초원 같은 걸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가축을 키우려고 우림들을 초원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나무들을 다 잘라갖고 그 안에 이렇게 말 같은 거나 소 같은 거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열대 우림에서 사는 이런 오랑우탄 같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멸종위기에 하겠죠. 그리고 여기 대륙사슴 같은 경우는 사냥을 통해서 사람이 남획한다는 건 사냥을 해서 얻는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막 재미로도 잡는 거예요. 그럼 특정 생물이 사라질 수 있다.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여러분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식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남획을 해서 쓰는데, 사람이 재미로 막 이렇게 사냥을 해갖고 무분별하게 해서 또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해갖고 많이 이런 동물들이 파괴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시박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물가 같은 데 보면은, 우리도 여기 학교 뒤에 보면은 나무에 이런 막 담쟁이 같은 것들을 뒤덮어 갖고 안에 있는 나무들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외래종이라고 있어요. 외래종. 자, 외래종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온 거예요. 원래 살던 곳, 외국이겠죠. 외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생물. 그래서 위험한 것, 뭐 괜찮은 것도 있지만 외래종은 위협을 받아서 토종 생물이 사라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가시박들이죠.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외래종 유입, 그 다음에 환경오염. 아이고 이거 불쌍하네요. 이거 막 비닐 같은 거 있죠. 비닐,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 그런 것들 많이 버리죠. 분해가 안 되니까, 물에서 분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먹어서 여기 위 안에 막 저장이 돼 있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죠. 자, 그래서 대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면 환경오염에 약한 생물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여러분 뭐 가끔 뉴스 보다 보면 쓰레기섬이라고도 들어봤어요. 쓰레기섬. 쓰레기가 하도 많아갖고 한 군데 모여서 섬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기후변화. 지금 지구 온도가 좀 많이 따뜻해지고 있죠? 그래서 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색을 잃고 죽어가는 산호들. 그러니까 산호가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원래 온도보다 적정 온도가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온도가 되니까는 이렇게 원래는 막 알록달록하고 예쁜데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죽으면은 아까 우리 책 처음에 봤던 사진처럼 그렇게 다 보기 흉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로 기온과 수온도 역시 상승하면서 기존 서식지에 더 이상 살기 어려워서 생물이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내용들로 밑줄 쳐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서식지 파괴, 함부로 막 사냥하고 가시박 같은 외래종,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자, 이러한 이유는 근데 대부분 인간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쓰면서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살면서 인간의 활동이 이제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죠? 자.